안녕하세요, 머지TV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은 현재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한창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주 수요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전세가 상승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전세가는 결국 매매가 상승이라는 현상을 만들어가고 있고, 향후 대전 아파트의 가격 상승의 흐름은 점점 더 우상향 곡선을 그려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2020년 마지막으로 중구 선화동의 코오롱 하늘채 스카이엔이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전은 현재 공급이 많이 부족해서 분양하고 있는 것마다 완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화동 코오롱 하늘채 역시 완판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곳 청약을 망설이고 있는 현상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와 주상복합의 차이로 인해서 장단점이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을 아꼈다가 용문이나 숭어리센 분양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주상복합과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인식 차이가 향후 대전의 분양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상복합과 아파트를 왜 사람들은 구분짓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주상복합인지 여부보다는 입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이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엘리베이터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더 좋다고 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조망이 더 좋은 곳이 좋다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두 곳 모두가 비슷한 조건이라면 아파트를 더 선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상복합 아파트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상복합은 상업공간과 주거공간이 함께 공존하는 주거 형태입니다. 그리고 고급 주거시설로 우리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주거시설이기도 합니다. 보통 1에서 3층 정도가 상업시설이 들어가고 그 위부터는 주거시설이 들어가는 형태로 지어져서 주택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건축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임대로 들어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류상으로는 주택이기 때문에 매입 시 1주택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주상복합은 보통 교통의 요지에 많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나 지하철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근거리에 자리하게 되어서 바쁜 현대인들의 교통적인 면을 쉽게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상복합 건물 내에 있는 편의시설들로 인해서 편리한 생활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상가에는 마트나 식당, 병원 등 웬만한 상업시설이 대부분 들어와 있기에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골프나 피트니스 센터 등이 입점해 있어서 운동 등 여러가지 여가 생활도 일반 아파트들보다는 손쉽게 즐기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좋은 점은 보통 초고층 건물로 지어지기 때문에 사방이 확 뚫려 있는 조망권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초고층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전망과 개방감은 일반 아파트에서는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좋은 점은 층간 소음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겁니다. 아파트 구조와 다른 구조로 건설되기 때문에 층과 층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장점들도 많지만 단점들도 많은 게 주상복합이긴 합니다. 우선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들에 비해서 비쌉니다. 아파트와는 달리 대부분 역세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분양가가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공급 면적에 지하주차장이 포함되기에 전용 면적은 더 좁아지고 때문에 아파트에서 당연히 있는 베란다 등 서비스 면적이 없어지면서 동일한 평형대라도 분양가 때문에 실평수가 훨씬 작아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주상복합 아파트는 외벽이 통유리로 되어 있거나 해서 단열이 잘 되지 않아 관리비가 비쌉니다. 여름에는 냉방을 하느라 그리고 겨울에는 난방을 하느라 관리비가 더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비가 비싸다라는 인식이 주상복합에는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서비스 면적이 부족하고 아파트처럼 놀이터 등이 없어서 아이들 키우기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기에 이렇듯 주상복합 아파트는 여러모로 실거주의 단점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서 아파트들도 역시 여러가지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들을 빼고 말씀드려 본다면
가장 큰 장단점은 수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많은 수요는 매매 등에서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어 가격 상승에서 우월하게 작용됩니다. 꼭 매매가 아니더라도 전세 등 여러 면에서 우월한 이치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 구조상 개인 프라이버시가 존중된다는 점과 각 동마다 있는 경비실들로 인해서 방범이 아무래도 더 용이하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다 보니까 주차 공간의 확보가 잘 되어 있고 공동생활로 인해서 쓰레기 등의 처리가 훨씬 우월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단지 내 편의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서 근거리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그러나 주상복합 아파트보다는 저렴하긴 하지만 일정 금액의 관리비가 항상 발생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 밖에 공용 부분에 의한 전용 면적의 손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실제 생활이나 재산권 문제에 있어서 손해보는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이긴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항상 높습니다. 이렇게 주상복합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는 알게 모르게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점이자 단점은 수요와 규모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규모가 대단지이냐 아니면 소규모이냐 하는 문제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주거하는데 항상 지불하게 되는 관리비 단가에도 차이를 크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들보다 1.5배 정도 더 관리비가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지 규모가 크면 상대적으로 관리비가 적게 나옵니다. 그에 반해 소규모 아파트는 적은 세대수가 전체 관리비를 충당해야 되다 보니까 관리비가 더 나오게 됩니다. 수도나 가스, 경비원들의 급여, 청소 용역업체 등 개별 가구가 부담하는 관리비에서도 더 많이 지불하게 되는 것이 소규모 주상 아파트의 최대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파트를 처음 분양할 때 분양가에도 차이를 크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거래 건수에 의한 매매가 등의 가격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처럼 규모에 따라 발생되는 크고 작은 차이들은 결국 인기단지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큰 파장이 되어 다가옵니다. 지금 대전에서는 올해 마지막 분양 물량인 선화동 코오롱 하늘채가 한창 분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내일 드디어 아파트 분양에 있어서 첫 당첨자 발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해의 마지막 분양 물량이라 수요자들은 엄청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내년 분양 물량에 더 관심을 갖는 수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화동 코오롱 하늘채는 대전 중구 선화동 106-1번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지하 5층에서 지상 최고 49층 5개 등 규모이며 아파트 998가구와 오피스텔 82실 및 상업시설로 구성됩니다. 전용 면적별로는 84제곱미터로만 총 1080가구가 구성되는데요. 코오롱 하늘채는 입지 조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고 있는 곳임에는 분명합니다. 공사가 이루어질 곳은 선화동 모텔촌이 자리하고 있던 자리로서 중촌 내거리와 대종로 내거리, 대전천을 끼고 일반 상업지역에 조성되게 됩니다. 입지 여건도 그렇지만 향후 단계별로 주상복합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지만 아직 정확한 공사 기간도 미정이고, 또한 주변이 100%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더욱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록 입지가 좀 좋지는 않더라도 올해의 마지막 분양 물량이고, 더더군다나 대전은 신규 분양 물량이 부족해서 분양만 하게 되면 완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사람들은 청약통장을 아껴가며 내년 분양 물량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용문 1, 2, 3구역과 탐방동 1구역, 숭어리샘이 훨씬 더 좋은 입지에 대규모로 건설될 것이라서가 더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가 따라오지 못하는 단지 규모와 인프라는 가장 큰 메리트가 되는 것이죠. 용문 1, 2, 3구역은 서구 용문동 225-9번지 18만 1855제곱미터 면적에 일반 분양만 1900세대로 총 2763세대가 건설됩니다. 그리고 숭어리샘은 탐방동 514-366번지 일대에 10만 2483제곱미터 면적에 총 12개 동 지하 2층에서 지상 42층으로 총 1974세대가 공급됩니다. 이는 선화동 코오롱 하늘채 주상복합 아파트보다 몇 배나 더 크고 넓게 조성되는 단지가 형성되는 곳으로서 주상복합 아파트가 절대 범접하지 못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두 곳 모두 대전 최대의 학군부터 둔산권 인프라 그리고 주변의 생활 편의시설들이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부터 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두 곳 모두 내년 상반기 분양 예정이라서 아직 정확한 분양 단가 등이 공개되지 않았고 또한 입주해서 관리비 등이 부과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상복합이 갖는 관리비나 분양가가 더 많고 높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 입지가 좋지 않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몇십 년 뒤 주변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주상복합 아파트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곳이 건설되는 입지는 둔산권이 현재까지는 대전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비록 노후가 되긴 했지만 향후 둔산권 아파트들의 재건축 흐름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왜 사람들이 올해 마지막 분양 물량인 코오롱 하늘채 주상복합 아파트를 뒤로 하고 내년 분양되는 아파트를 위해서 청약 통장을 아끼려고 하는지 10분 이해되고도 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